드림스탁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도 끝나고 간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PPI까지 발표가 됐는데 반전들을 맞선 코스피 오늘장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그냥 뭐 강보합 약보합이네요. 지수는. 근데 계속해서 반도체 주들의 흐름은 좋죠.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서 밸류 체인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두 개를 콜라보해서. 그러니까 일단 밸류 체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지금 가장 강한 건 HBM 라인이고, 장비, 부품, 소재 중에 장비예요. 부품 소재로 온기가 조금 가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부품의 리노공업이라던가 소재에 지금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그러니까 부품은 뭐예요? 부품은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맥가이버가 쓰는 뭐 세면못이라던가 나사라던가 이런 게 부품이겠죠. 그쵸? 그러면 맥가이버가 쓰는 소재는 뭐예요? 막 실리콘, 쏘고, 본드 이런 게 소재겠죠.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실리콘이래. 소켓 만드는, 테스트 소켓 만드는 그 리노공업이 마지막에 이제 전기적 신호가 잘 작동하나 안 작동하나 소켓을 꽂아본, 핀을 꽂아보는 리노핀이라고 대명사로 굳혀져 버린 그 소고핀을 만드는, 포고핀을 만드는 업체가 리노공업이고 대표적인 부품 업체인데, 리노공업은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부품 업체가 장비보다 가진 않았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솔브레인이나 동지 세미콘 같은, 아까 예를 들었죠. 용액이나 뭐 저런 것들이에요. 가스나 용액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솔브레인이나 동지 세미콘은 좀 움직였지만 장비주처럼 폭발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한미 반도체, HPSP 엄청나게 갔죠. 그러니까 일단 장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부품 소재보다는 우리는 자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산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꾸리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추구하려면은 강한 거에 많이 실었다가 거기서 수익을 덜 간 거에 뭐 이렇게 옮겨가는 그 전략을 바라겠죠. 맞히던 아니던 간에 그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세를 얘기 드리면, 저거 총선 때문에 판세 얘기 드리는데 장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큰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장비 부품 소재에서 장비가 부품 소재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 장비 안에서는 특히 HBM 향 장비가 강한 것이고, 거기서 또 나누면 SK 하이닉스 향 HBM 장비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ASML 같은 슈퍼을 입장에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을이라는 것은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가죠. 을은 갑의 지배를 받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씬,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을의 입장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두 개의 이 커다란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강요되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슈퍼 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HPSP는 지금 슈퍼 을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처했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처했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거니까 처했다는 단어는 좀 틀렸네요. 어쨌든 저 HPSP는 슈퍼 을의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몰래 삼성전자한테 뭐 저기 부품이든 장비든, 지금 장비 얘기하고 있으면 장비를 빼서 줬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퇴출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슈퍼 을이 아니니까. 을이 5명, 6명 있다고 치면 뭐하러 걔네한테 숙입니까? 슈퍼 을이 아닌데. ASML이니까 숙이죠. ASML 장비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을이 한 4, 5 있어요. 갑이 위에요. 그럼 고르겠죠. 야, 너네 몰래 삼성전자한테 줬어? 우리를 배신해? 너네 옆에 있는 애 거 쓸 거야. 너네 잘라버릴 거야. 아니면 그거를 굉장히 강요적으로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단가를 후려치기 하거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뉘어 있어요. SK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HBM 공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HBM 공정은 그냥 간단히 지금 뭐 원래는 반도체 8대 공정 혹은 3대 공정이라고 하면 노광, 시각, 증착 이거잖아요. 근데 노광 장비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ASML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시각 장비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램리서치가 있기 때문에. 증착 장비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등이니까 좋은데 가장 그 최첨단은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거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노광, 시각, 증착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증착이에요. 증착 장비가 시가 중에 또 가장 크고 장비 업종 중에서. 그리고 인지도도 가장 높죠. 거기서부터 출발해보면 일반적으로 노광, 시각, 증착에서 증착이 가장 인지도가 높고 시가 총액이 크다고 했는데 거기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닉스 향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진단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뭐 주식 상납을 했다는 것이 지금 불거지면서 아예 잘려버렸어요. 그 뒤로 SK 하이닉스에만 납품을 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수주를 한 건도 못 따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원익 IPS가 삼성전자를 간 거죠. 그래서 원익 IPS 증착 장비는 삼성전자 향,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장비는 SK 하이닉스 향 이렇게 딱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만 날아갔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삼성전자가 뒤늦게 후발로 가니까 원익 IPS가 밑바닥에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을 아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향이냐를 가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타이밍을 맞췄냐 안 맞췄냐 문제를 그걸 떠나서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타이밍을 맞추던 말던 거기에 들어가 보겠죠. 테스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HBM 공정으로 줄여보자면 HBM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공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닐링, 그다음에 리플로 공정 이런 거는 반도체 8대 공정에도 없어요. 3대 공정에는 당연히 없고요. 노광, 시각, 증착이 없잖아요. 근데 어닐링이랑 리플로가 왜 튀어나왔느냐? HBM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이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하이브리드 공정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인지도도 중요도도 떨어지는 공정이었는데 중요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어닐링은 쉽게 말해가지고 뭐 우리가 필러를 딱 맞으면 처음에 막 울퉁불퉁해져요. 뭐 얼굴 자체가. 그럼 얼굴을 조금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눌러서 되게 예쁘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닐링 얼음 만져서 웨이퍼를 울퉁불퉁하면 HBM은 막 8장, 12장 쌓아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면은 그 부피가 커져가지고 똑같은 공간에 많이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예쁘고 깔끔하고 말끔하게 얇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닐링 공정인데 거기서 레이저 어닐링이 있고 수소 고압 어닐링이 있죠.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고 수소는 수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저 어닐링에서는 DIT랑 그리고 오랫동안 레이저를 사용했던 이오 테크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DIT는 SK 하이닉스 향 레이저 어닐링이고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DIT가 먼저 SK 하이닉스가 급하게 가니까 DIT가 급등을 한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니까 이오 테크닉스가 한 7, 8년에 박스권을 뚫고 날아가 버렸어요. 순서가 그래서 DIT 먼저 가고 이오 테크닉스가 나중에 갔어요. 그 다음에 수소 고압 어닐링은 수소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얼음 만져서 웨이퍼를 평탄하게 만드는 건데 이건 수소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HPSP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약간 슈퍼 의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뒤에 나오겠지만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그리고 지금 HPSP는 그 수소 고압 어닐링 여기서 둘 다 을인데 슈퍼 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HPSP가 저렇게 날라갔죠. HPSP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T라는 업체가 등장을 하죠. 둘이 특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거기서도 똑같아요. 이 SK하이닉스 향 장비를 만드는 DIT랑 삼성전자 향 장비를 만드는 이오 테크닉스랑 이게 짝꿍이잖아요. 둘이 2대2 VS로 또 소송이 붙었어요. 서로 레이저 어닐링 우리가 맞는 거 베꼈다고. 수소 고압 어닐링에서도 HPSP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ST가 치고 들어오면서 또 둘이 소송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짝꿍끼리 둘 다 소송에 붙은 거예요. 단 틀린 건 HPSP는 그걸 독과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향이 아니라 약간 슈퍼 을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리플로우는 뭐냐? 붙이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어닐링으로 웨이퍼를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톡스 얘기 말고 피자로 할게요.
피자 도우 안에다가 치즈를 주입하면은 피자 도우가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토핑을 얹어야 되니까 좀 눌러줘야죠. 눌러줘야 돼요. 그게 어닐링이고 이제 거기다가 올리브를 얹어요. 올리브를 토핑으로 뿌립니다. 그게 솔더 볼이라고 하는 볼이죠. 근데 그 올리브가 피자판을 뒤집으면은 그냥 털어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여서 붙여야 돼요. 올리브를. 치즈랑 녹여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녹이는 게 리플로우죠. 근데 TC 본너는 다리미로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이 지금 도우의 조각을 하나하나 올리브를 하나하나 눌러서 이 녹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걔는 슈퍼 을이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예요. 누구 향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스 리플로우로 나중에 가게 되죠. 왜냐면 이게 HBM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TC 본더처럼 하나하나 올리브를 누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피자 주문이 예를 들어 100명이 밀려 있는데 올리브를 하나씩 그걸 붙이고 앉았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자를 그냥 100판을 갖다가 대형 오븐에 넣은 다음에 동시에 올리브를 치즈랑 녹여버리는 그 매스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STI랑 PSK 홀딩스죠. 여기서도 나뉜 거죠. STI는 SK 하이닉스 향이고 지금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 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STI가 먼저 가고 PSK 홀딩스가 후발로 갔죠. 그리고 이제 이 뭐 매스 리플로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피자를 100개 넣고 대형 오븐에다가 저기 뭐 돌려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조그만 도우가 옆에 붙어버리면은 피자 판끼리 서로 붙어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거의 단점을 해결하려고 레이저 리플로우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텍이랑 레이저 셀이라는 업체가 레이저 리플로우가 있습니다. 걔는 주력으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후발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닐링 공정이란 거랑 리플로우 공정이란 게 HBM 쪽, 이 HBM이라는 그 어떤 이슈가 딱 등장을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던 공정이었던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공정으로 떠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 아니면 아까 슈퍼 을의 입장에 지금 상황에 있는 거기냐 그걸 나눠 놓은 다음에 그 타이밍을 잡는 거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는 시기를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잡아 놓은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민감하게 미세하게 들어가는 타이밍은 기술적인 분석을 가미시키면은 좀 더 저점 고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어우러져서 갈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 그런 걸로 많이 서로 싸웠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회계사 출신의 재무제표를 잘 보는 사람이 나와서 재무제표는 절대 후행이 아니다. 이걸 못 봐서 그렇지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하면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 2, 3월 달 1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차티스트들은 그걸 보고 까는 거예요. 차트에는 차트를 분석을 잘하면 미리 알 수 있다. 근데 넌 재무제표는 1, 2, 3월 달 합친 게 4월 달에 나오는 후행 아니냐. 근데 이제 재무제표 분석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분석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재무제표로도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다음 분기 실적을 미리 예상해서 이 기본적 분석만으로도 할 수 있다. 차티스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미리 알아낼 수 있는데 왜 시간도 없는데 그걸 분석하고 있느냐? 그러면 또 이제 기본적 분석은 또 거기서 또 저기를 하죠. 그거는 너네가 시간 없다는 거는 핑계고 너네가 귀찮고 공부하기 싫은 거지 혹은 어려워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보는 차트를 보는 거지. 그럼 또 차티스트가 열받아요. 차트가 쉽다고? 너네는 보지도 못하면서 뭐 그 둘이 막 엄청나게 그런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근데 뭐 그 논쟁 부리는 거는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부리는 거고 그냥 뭐 시청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걸 택하면 돼요. 그쵸?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동과 서가 갈렸는데 동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수결로 나타내는 어떤 그 전체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각자 지지하는 거에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막 뇌를 구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를 다 일단 알고 두 가지를 다 일단 알고 콜라보를 하던가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한쪽을 택하고 싶다면 한쪽을 택하면 돼요.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밸류 체인하고 SK 하이닉스장이나 삼성전자장이나를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려면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타이밍, 그 싸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향인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향인지 큰 그림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밸류 체인들을 공부를 해 놓은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적정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면 그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는 시점 그리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랑과 주식을 저번 주에 나오셔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비유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이거를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지금 뭐 지금 반도체가 제일 뜨거우니까 또 뭐 반도체가 좀 약하면은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적용을 그대로 해서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상태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전 차트를 돌려보세요, 여기다. 여기 지금 대부분 HTS 똑같을 거예요. 플레이 누르면 모든 종목이 예를 들어 3초로 설정하면 3초, 2초로 설정하면 2초 짝짝짝짝 넘어갑니다.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쫙 돌려보세요. 월봉이면 월봉, 주봉이면 주봉을. 거기서 여기서 느꼈던 연애 감정에서 느꼈던 거 아니면 그걸 비유해서 실제적으로 대입한 이 기술적인 흐름에서 딱 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일단 거기서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 차트를 이 내용과 함께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그것도 직접 할 겁니다, 나중에. 일단 이거는 원리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거를 약간 뭐 복귀 같은 걸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그거였잖아요. 뭐 사랑도 아픈 사랑도 해봤고 좋은 사랑도 해봤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픈 사랑을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픈 사랑이란 게 막 정말 막 뭐 아예 사랑을 못할 정도로의 그런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한 몇 번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났는데도 저기 하시면은 안 되죠. 사랑을 하시면. 아,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민사가 있습니다. 형사가 없어졌어도. 그래서 지금 그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겁니다. 아예 심각한 상처를 받아서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데이트 폭력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뭐 스토킹을 받았거나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서로 간에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나는 사랑을 절대 하고 싶겠어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새롭게 시작하기도 두렵죠. 왜냐면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버리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소개팅이나 첫 자리에서는 다 좋은 것만 보여주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만남을 안 가져버려 그냥. 나 평생 혼자 살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뭐 자꾸 한채영 얘기했는데 한채영이 좋아해가지고 한채영 씨처럼 예쁘더라도 그런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은 솔직히 다가가서 그걸 시작하기 힘듭니다. 내 모든 거를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건 뭐라고 했죠? 20년 선이 아예 이탈돼 버린 것들. 아예 이탈돼 버린 것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삼성융업 20년 선이 아예 이탈돼 버린 것들은 여기서 20년 선을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되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굳이 여기서 수많은 종목 중에 물론 우리나라 종목 중에 할 게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예 성립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종목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한 생각이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굳이 20년 선을 깨트리고 아래 내려간 이렇게 가슴에 상처가 깊은 사람하고 접근해서 사랑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번에 한 거는 그거였고 만약에 거기서 정말 연애 세포 하나 조금만 1mm라도 남긴 사람 포기는 안 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은 굉장히 조그만 씨앗이기 때문에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증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가 다 무슨 반도체, 바이오, 무슨 저희 방산, 요즘에 또 뭐야 전선 이런 거 다 그 관심이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간 종목이 있어요. 어디죠? 세아제강지주 003030 주가가 반도체 부럽지 않아요. 와. 근데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2020년은 뭐 저기 코로나니까 그렇다 치고
2016년부터 보시면은 16년 그리고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지나서 21년까지 계속 20년 선을 두들기는데 어떻게든 20년 선은 지켜냈어요. 이게 연봉입니다. 어떻게든 20년 선에 턱걸이 냈어요. 어떻게든.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삼성중공업 아예 20년선 이탈해버렸죠. 이거는 아예 평생 사랑을 안 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접근해서 사랑을 일깨우기가 사랑의 신이여 아테네가 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 강지주 이런 것들 같은 거 20년 선에 걸쳐 있다가 포기 안 한 것들은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 사랑에. 그럼 이렇게 포텐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조건이 있겠죠. 연봉에서 20년선 지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 와가지고 아까 연봉에서 19년도, 20년도에 20년선을 지켰잖아요. 여기입니다. 월봉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 20년도에 물론 이 코로나가 있었긴 했지만 침체권에 들어갔거든요. 그 보일러 온도로 설명을 드렸죠. 10도까지 있다면 3도 미만으로 가면은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방바닥이. 너무나 차가워요. 근데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의 상처를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외상, 내상을 다. 근데 연애세포를 1mm는 남겨놓은 사람이 이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살아나면은 이 3도씨 미만에서 바로 7도씨 초과하는 상승까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20개월 선 위에서 돌아가 나가는 5개월 선의 쌍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연봉에서 20년 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월봉에서 20개월 선 위에 5개월 선의 쌍바닥이 나오는 그 시점. 거기가 바로 완전히 사랑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심각하게 내상 외상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라 포기하기 싫어서 다가갔을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이런 겁니다. 요게 세아지 강주 S51도 그렇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이거 다 하긴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기로점에 서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코웨이, 제일기획, 파라다이스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연봉에서 20년 선에 딱 걸린 애들이 있어요. 코웨이, 제일기획,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중공업처럼 20년 깨고 아예 사랑을 평생 안 하려고 작정을 하던가 아니면 세아제 강지주처럼 거의 절벽에서 살아나가지고 새 사랑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 전에 모든 남친 여친의 기억을 다 삭제한 가운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로점에 서 있는 애들이죠. 지금 파라다이스, 제일기획, 코웨이가 다 그래요. 20년 선에 딱 걸쳐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저기에 놓고 이 관찰 리스트에 놓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조건이 나올 때까지 뭐예요? 아까 두 번째 조건이? 20년 선 지지는 3개 다 됐는데 월봉에 20개월 선을 뚫는 5개월 선의 쌍바닥이 나올 때 공략하면 그 타이밍이 연애로 따지면 그거예요. 상처를 심각하게 받고 혼자 외롭게 버려져 있는데 저 여자 저 남자한테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접근해보자. 이런 타이밍을 재는 게 월봉에서 20개월 선 위에 5개월 선 쌍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로 바로 넘어갈게요. 챕터 2도 그 지난주랑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챕터 2가 사랑과 이별의 온도차라고 제가 뭐라고 말했죠? 아까 이오테크니스 얘기를 했으니까 네.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이오테크니스 기본적인 내용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 향 레이저 어닐링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보세요. 지난번에 챕터 2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월봉에서 급하게 떠올랐을 때 사람들이 이 남자 저 남자가 그 여자한테 다 달려들 때 가지 말라고 그쵸? 원초적으로 바늘로 허벅지 찌르던가 안 되면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으라고.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사지 말고 첫 번째 조건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조건 10개월 선 지지가 이루어질 때 그때 들어가면 이 상승이 더 크다고 했죠. 이오테크니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건 더군다나 지금 거의 10년짜리 박스권이 돌파해서 가는 중입니다. 연봉에서. 근데 이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를 챕터 2는 처음에 그러니까 평탄하게 연애를 했고 아픔 슬픔을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경험하지 않았던 이 기업들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비유를 해야겠죠. 이런 기업들은 저런 기회가 계속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계속.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앵커님도 그냥 평탄한 아픔이었죠, 그게. 네. 평탄한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는 평탄한 헤어짐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고. 또 평탄한 아픔을 겪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죠.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크리티컬한 아픔을 겪어버리면 거기서 멈추겠죠, 어느 순간.
근데 멈추지 않은 것은 계속 기회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유한양행, 한국기업평가, SK가스 같은 겁니다. 뭐 삼성전자, 유한양행 차트는 많이 봤을 테니까 한국기업평가를 볼까요? 이런 것들은 평탄한 연애를 하고 큰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국기업평가 연봉이에요. 꾸준히 항상 상승을 하면서 항상 위기가 왔을 때도 이때 무슨 위기들이 있었냐면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1998년에는 이건 안 거져 있지만 삼성전자나 유한양행 그 이전에 있어요. 98년 IMF가 있었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요 이동평균선을 지켜요.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10년 선에만 오면 바닥입니다. 10년 선에만 오면 바닥이에요. 이건 평탄한 아픔이에요. 그럼 월봉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20개월 선 위에 5개월 선 쌍바닥만 계속 찾으면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10년 선에 다가왔을 때, 10년 선에 다가왔을 때 두 번째 조건 20개월 선 위에 5개월 선 쌍바닥. 그때만 접근하면 다 수익입니다. 그때 접근해서 언제 파나요? 너무 뜨거울 때, 보일러 온도가 70도, 80도 이상일 때, 그건 뭐라고 했죠? 이 연애 상태에서 얘기를 들면은 모두가 다 그 사람한테 다 꽃다발을 바치고 막 그 선물을 주고 이럴 때 뜨거울 때 말고 이제 그게 지나고 갑자기 몇몇들이 포기하고 꽃다발이 안 들어오고 선물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서 내가 너무 도도하게 굴었나 조금 마음을 열어볼까 할 때 접근하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기술적인 타이밍이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유한양행,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SK가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네 개의 기업을 저희가 꾸준하게 지켜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타이밍들을 잡아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깐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되니 워렌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가 와서 그 개념을 실천하려고 해도 안 먹힌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 예전에 포스코를 투자했다가 된통 당한 거죠. 된통 당했어요. 물론 포스코 홀딩스가 나중에 2차 전지로 엮여서 가긴 했죠. 그거를 미리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유한양행, 한국기업평가, SK가스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장기 투자로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이번에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년 선에만 오면 바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때 10년 선에 왔을 때 5만 원 선에서 거기서 진바닥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한국기업평가는 이런 것들 10년 선에만 오면 샀다가 이격이 벌어지면 팔고 기다리면 또 됩니다. 계속. 그럼 삼성전자 지금 뭐예요? 10년 선 지지를 받고 그때 진바닥을 갔을 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55,000원에 확인해서 지금 20개월 선 위에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과열권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들어가도 된다. 그쵸. 혹은 삼성전자가 너무 대기업이 느리고 싫다고 하면 아까 전에 그 밸류체인을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아직 진행 중이고 갈 룸이 남았으니 SK하이닉스향 장비로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삼성전자향 장비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SK하이닉스향 장비를 지금 뒤늦게 봐서 못 들어가가지고 전전공해가지고 이거를 부담스럽게 갈까 생각하는 사람은 딴 데를 보라고요. 지금 막 몰려있는 그 꽃다발 바치는 여자 말고 이 여자가 지금 만약에 조금 그런 거 유튜브에서 시간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거 밈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나 이제 결혼해갖고 애 엄마인데 안경 쓰고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근데 그 릴 쇼츠 30초인가 15초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기서 안경을 벗고 머리를 가다듬고 화장을 하고 옷을 딱 바꿔 입었는데 완전 초미녀로 변신합니다. 물론 댓글에 원판이 좋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찾아야죠. 자, 그럼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단어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지금 아직 과열권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삼성전자가 아닌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지금은 일단은 아까 PSK홀딩스나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 향, 이 지금 레이저 어닐링과 리플로우 장비인데
문제는 얘네도 한 번씩 다 터졌습니다. 상승 N자가 알파벳 N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 꼬리 이쪽 꼬리가 N자가 보일 정도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일단 바늘로 허리를 허벅지를 참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부품 소재단을 공략하는 게 낫습니다. 부품 예를 소재? 들어서 지금 가장 안 간 소재, 안 간 부품 부분이 리노공업은 갔는데 파츠가 안 갔어요. 파츠, 부품들. 링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마트리얼즈나 TCK 같은 거는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모습이. 왜 그러냐면 아까 장비 부품 소재 얘기를 드렸잖아요. 장비는 반도체 공정이 멈췄을 때도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부품 소재는 공장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공장이 제대로 HBM만 돌아가지 D램 낸드 플래시 전체가 안 돌아가니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뭐죠? 아직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헝클어진 상태로 파자마 입고 집에서 안경 쓰고 그 무슨 떡꼬치 하나 먹고 이게 누워있고 코 골고 있는 아줌마인데 곧 예뻐질 사람이에요. 그거를 미리 해야 돼요. 그거를. 아직 긁지 않은 복권 잠시 이오테크니스, PSK 홀딩스는 좀 쉬어야 됩니다. 지금. 그쪽은 쉬고 하나머트리얼즈 그리고 TCK는 아직 가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강의해주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